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요. 여기 0,1 해가지고 요렇게 돼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0부터 요거 전체가 0부터 2파이가 되는 x를 찾아주는 거 동의되세요? 네. 그러니까 코사인은 내려간다까지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여기가 0이 되려면 x는 0이면 될 거고요. 2파이가 되려면 여기가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코사인 여기가 3x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가 0 될 때는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3분의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쭉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다시요. 이렇게 생겨먹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빼기 2분의 파이 할까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릴 건데요. 여기가 0 되는 애 찾으세요. 0 되는 애 얼마예요? 4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2파이 되는 놈 찾으세요.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인가요? 얘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계산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얘 그리는 거 아시겠어요? 일단 얘 그리는 거 아셔야 되는 일단. 그러면 코사인을 그릴 줄 알면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단순하게 끊어서 갈게요. 내가 처음부터 다 그리는 거는 이제 정리할 때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그리는 건지에 대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저기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는 코사인 3파이 곱하기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놈이 0 될 때가 얼마예요? 0이죠? 여기가 0이고요.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여기까지 돌아오는 요 놈이 얼마예요? 요 놈이 2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6이 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위아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곱해진 거에 따라서 따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일단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fx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2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라고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다.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0부터 는 잘 보셔야 돼요. 12까지. 여긴 들어있고 여긴 안 들어있어요. 버릇처럼 요거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얘였을 거고요. 이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게 좀 쪽팔립니다만 얘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죠. f 합성함수 gx는 gx다. 요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 자, 여러분 수학에서 똑같은 놈 나오면 무조건 다 치환하시는 거 동의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gx가 똑같이 들어있죠. 요거를 치환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럼 요거를 보통 쓰는 거대로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치환을 했으면 t는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ft는 t가 되겠죠. 요렇게 두 개로 문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함수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의 합이죠. 여기서 뭐만 잘 하시면 되냐면요. 축의 이름만 잘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할게요. x고 여기는 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t는 gx를 어떻게 그릴 거냐예요? 그럼 y는 gx를 그린 거예요. y를 t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축인 거고 얘인 거고 우리는 그냥 얘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한 바퀴 도는데 얼마라 그랬어요? 0부터 6까지라고 아까 나왔네요. 2파이까지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데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12까지죠.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죠. 여기가 12가 되는데 제가 그리는 거 보세요. 여기 점 찍어 놓고요. 여기는 비워 놓으셔야 돼요. 버릇처럼 이렇게 해요. 여기 당연히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는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요. 답은 x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값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t는 t다. ft는 t다. 요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요거 y는이라고 놓으면 y는 ft랑 y는 t의 교점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y는 ft는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에 이쪽이 t축이고요. 이쪽이 y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2t 제곱 플러스 2t 빼기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1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는 t.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거 동의되세요? 그러면 이거랑 y는 t랑의 교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t 값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ft는 t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t 집어넣고요. 2t 제곱 플러스 2t 빼기 1은 t다. 이거 풀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거 풀려면 당연히 이렇게 풀게 되죠. 근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그래프 두 개로 가르쳐 드릴까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또 4점 킬러 문항을 풀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줄 아는 걸 알아야. 그 고난이도 문제들에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나옵니다. f 합성함수 fx는 fx다. 이런 문제 나와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t라고 놓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ft는 t라고 놓고요. y는 ft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식이 아니고 그래프로 ft의 그래프를 줘버려요. 그럼 ft의 그래프를 주어져 있는 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y는 x 뜻 그래서 여기가 t 값이야 이렇게 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식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봐드린 겁니다. 이거 킬러까지는 안 간 거예요. 킬러까지 가면은요 ft를 그래프로 줘버려요. 그래프로 주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자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 때는요, 방정식의 실근을 풀 때는요, 그래프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프로 푼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것을 방정식은 이렇게 풀겠지만 그래프성으로 y는 ft랑 y는 t의 교점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서 얘 식이 있으니까요. 식으로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fx 그래프로 줄 수도 있으니까요. 늘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풀면 2t 제곱 플러스 t 빼기 1은 0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 2가 되고 1, 1인데 그럼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t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t를 구했어요. 그럼 뭘 구해내냐면 t를 구해낸 거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요. 2분의 1일 때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게임이 끝났죠? 모든 근의 합이면 얘랑을 더하라는 얘긴데 얘랑 더하면 당연히 얘랑 더한 거랑 같으니까 6이겠죠. 자, 얘랑 더한 거는 얘랑 더한 것은 같으니까 18이겠죠. 얘랑 더한 거는
가운데가 6이니까 12가 되겠네. 그래서 6개 이거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t로 치환하는 거. 자, 그러면 수학에서 똑같은 놈이 나오면 t로 치환해 놓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t로 치환해 놓고 문제를 푼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축 제가 지수로고 함수 문제 풀 때 이 축에다가 이거 안 쓰면 막말로 막 지랄지랄 했잖아요. 이거 안 써서 틀려서 감점 당한 사람이 있죠. 있어요. 이거 안 쓰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축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이게 X축, T축, T축, Y축. 이거 축 이름을 꼭 써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도형 문제가 있죠. 13번. 이 삼각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도요, 나중에 제가 두 가지는 제가 따로 특강처럼 다시 잡아요. 이 13번 도형 잡아서 푸는 문제예요. 이거 영원히 여러분들 1년 내내 괴롭히거든요. 자,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저기 뭐야 세는 거 있죠. 15번 문제야. 이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면서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언제 진도를 안 나가면서까지 한번 잡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꾸역꾸역 잡아드릴 거예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야, 15번도 문제가. 니네 13번과 15번 중에서 뭐가 더 그럴싸해 보이니? 두 개 다 하자 그러면 니네가 승질낼 거고. 13번이 제일 어려워요. 13번이 어려워요? 네, 그럼 13번을 먼저 갑시다. 15번은 그럼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라고 A, B하고 A, B, C가 같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저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그냥 얘를 갖다 쭉 읽어가는 양반들이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요. 이게 그림이 주어져 있잖아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합니다. A, B가 A, B 이렇게 잘라가요. A, B의 길이가 여기다라는 걸 찾고요. B, C 이렇게 찾아요. B, C의 길이가 여기랑 여기랑이 2배다. 그럼 여기는 K이고 여기는 2K다. 이렇게 됐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문제를 읽어서 따라가면서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밑에 거를 꼭 체크를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A, B가 하고 B, C가 여기 있고 그럼 얘를 연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처음부터 다 읽어놓고 또는 이 그림 보고 어떻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버릇하세요. 그 다음에 ABC, ABC. 자, 요것을 갖다가 코사인 값이 이거라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알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각은 당연히 무슨 각이라는 얘기죠? 분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얘 각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반지름이 주어져 있나 보셔야 돼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 해석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이게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사인 법칙 고민하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모르시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쓰는 거냐?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거나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거나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거나 그럼 얘가 있다면 여기에 코사인 값이 있으니까 여러분 코사인 값은 당연히 사인 값이나 탄젠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동의하셔야 돼요. 그죠? 사인 제곱도의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테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있다면 이 가계값이 사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다? 반지름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자,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사인 법칙 고민하셔야 돼요. 독해예요.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아, 사인 법칙이구나. 또는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있는데 이 값이 정해져 있다면 아, 이건 사인 법칙이구나라고 가셔야 돼요. 이게 독해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혹시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이거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반지름이 없죠. 반지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을 Q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은 얘죠. 맞죠? 높이는 삼각형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높이는 이걸 거 아니에요. 수직. 그럼 얘가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을 지나서 여기가 Q가 되겠죠. 그래야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얘가 막 변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변하지 않는 걸 고정하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세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잖아요. 이 두 놈이 다 같이 변하는 상태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요. 얘는 안 변하잖아요. 이 점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놈을 고정을 시켜 놓고요. 그럼 얘를 밑변으로 놓고 높이는 수직으로 내리면 되네, 수직으로 내리면 되네, 수직으로 내리면 되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때는 여기 지름을 지날 때가 가장 큰 점이 되겠죠. 이 점이 Q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는 점을 Q라고 했는데 Q에서 A까지가 6루트 10이다. 그럼 당연히 이쪽 것도 뭐겠어요? 6루트 10이 되겠죠. 당연하게 여기까지는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가 안 풀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안 보였다는 얘기는 뭐가 안 보이는 거냐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삼각함수 문제에서요. 넓이라든지 이런 응용 문제가 떨어졌을 때요. 굉장히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을 다른 각으로 바꿔서 이동시키는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사인 법, j 코사인 법칙을 쓰든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세타를 여기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다 까답 썼으니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세타만큼 갔을 때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길이가 1일 때.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면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왔으면 요만큼이 똑같이 세타겠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부호만 반대죠.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값을 주고요. 하나의 값을 주고요. 다른 곳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 가격 세타를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세타를 주고 이 길이 주고 이 길이 주면 이 길이도 나오고 뭐 코사인 세타에서 줄줄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짓 뜻 하냐면 이런 식으로 뜻 잘라놔요. 이것도 세타를 동일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가지고 되는 삼각형이 이거랑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하나를 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세타가 아니더라도요.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의 코사인을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왔다 갔다 쓰는 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안 보이는 거냐? 얘랑 얘랑이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얘랑 더하면 몇 도죠? 180도가 되죠? 그럼 이것의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5였다는 얘기는 이것의 코사인은 이거 세타라고 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6개월 지나면 다 보여요.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도 나중에 하나하나 보여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얘가 보이셨어야 돼요. 얘가 보이셨어야 돼요. 지금 한꺼번에 안 보인다 해서 좌절하지 마요. 지나다 보면 보여요. 계속 잔소리 듣다 보면 저한테 아줌마 소리 수십 번 듣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8분의 5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길이가 기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길이랑 이거랑을 따지면 코사인의 법칙을 썼을 때 그럼 이쪽으로 코사인 쓴 거랑 이쪽으로 코사인 쓴 거랑 이 L제곱은 같을 거 아니에요. 뭐 L을 꼭 구해야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를 줬지만 얘를 준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첫 번째 눈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L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요. 자, 이거 제곱하니까 360이네요. 더하기 360 빼기 2 곱하기 36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8분의 5가 되겠죠. 이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보면 L 제곱은 뭐가 되냐면요. 4K 제곱 더하기 K 제곱 빼기 2 곱하기 2K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겠죠. 이쪽으로 봐서 코사인 법칙 쓴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거예요. 근데 L제곱은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360으로 묶어주면 2 빼기 4분의 5가 되네요. 4분의 3 은 여기는 5K 제곱 플러스 4니까 2분의 5K 제곱 요 따위가 나오게 되네요. 사 곱해주면요 20 여기는 4 곱해주면 10 여기 30 K 제곱
30 나눠주면은요 36이네요. 그럼 K는 6이네요. K가 6이니까 여기는 12라고 하는 길이가 나왔을 거고요. 여기는 6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왔겠죠. 자, 이 문제부터 첫 번째 안 보이시는 거 뭐겠어요? 마주보는 각과 변. 이게 코사인에 대해서. 자, 그럼 정리해 둡시다.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그것은 둔각이에요. 코사인이 플러스면 예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주보는 애가 더해서 180이 되는 애가 있다면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가 둔각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일단 코사인은 그렇게 해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3분의 2파이겠이 D를 잡는데요. 요 점을 D로 잡았는데 CDB 이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랬죠? 보이세요 이제? 마주보는 각과 변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되죠? 사인 법칙 써야 되죠.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2는 2R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도형의 문제를 풀 때는요. 도형의 문제를 풀 때는 그 주어져 있는 값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나가셔 버릇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에 대한 구분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할 것이 별로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인 법칙 안 쓸 거면 코사인 법칙 쓰시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요때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으면 사인 법칙. 그럼 반지름이 튀어나오는 거고. 반대로요.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삼각형은 아마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 추가시키면 코사인 값을 여기 하나를 줬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응용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파생을 시킬 것이냐. 그 삼각형 하나가 아니라 이걸 2개, 3개로 막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답이 나오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자, 이거 벌써 이제 또 내가 더 할까봐 이제 일단 챙기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